오늘의 닥치고 성장주.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가 번지고 있습니다. 콩고 정부가 8월 16일 발표한 집계 기준으로 확진자 4,945명, 사망자 2,325명, 치명률은 약 47%입니다. 콩고 역사상 규모와 사망자 수 모두 최악의 에볼라 유행입니다. 사망자 수 기준으로는 2014년 서아프리카 사태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유행이고, WHO는 과거 어떤 에볼라 유행보다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먼저 분명히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떤 종목이 오를지 예측해드리는 내용이 아니라 재난 테마가 만들어지고 실제 매출이 따라오지 않을 때 무너지는 구조를 숫자로 확인하려는 영상입니다. 그럼 오늘도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할 부분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기존 에볼라 백신과 치료제를 왜 이번에는 승인된 표준수단으로 바로 쓸 수 없을지. 둘째, 이번 바이러스까지 검출하는 진단검사가 7월 미국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음에도 왜 주가는 지속적으로 재평가되지 않았는지. 셋째, 그 회사의 이번 분기 흑자는 왜 제품 판매가 아닌 제품의 승인 신청 철회와 관련된 회계상 이익에서 나왔는지. 우선 과거 에볼라 사태를 좀 더 자세하게 뒤돌아보죠. 2014년 서아프리카 에볼라 사태는 11,000명이 넘는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후 머크의 백신 에르베보와 리제네론의 인마잽, 이머전트의 에반과 같은 대응수단이 승인됐죠. 하지만 이번 유행에는 승인된 표준 백신이나 특이 치료제를 바로 투입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바이러스 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켰던 에볼라 바이러스는 분디부교, 자이르, 수단, 타이포레스트 4종입니다. 그런데 기존 승인 제품은 자이르형을 대상으로 개발됐지만 이번 유행의 원인은 분디부교형입니다. 같은 에볼라라도 승인된 적응증과 효능 근거가 다릅니다. 그런데 현재 분디부교형에 승인된 백신과 특이 치료제가 없다는 게 큰 문제인 거죠. 현재는 기존 백신의 교차 효과와 후보 치료제를 임상시험에서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다만 신속한 진단과 수액 전해질 관리 같은 지지 치료를 제때 제공하면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인류는 자이르형에 맞는 열쇠를 준비했지만 이번 유행의 분디부 교형은 애초부터 다른 자물쇠였던 셈이죠. 역시 소영주는 월가의 미아들. 그럼 주식시장은 과거 이런 공포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014년으로 돌아와서 기록을 살펴보시죠. 미국에서 실제 확진자와 의료진 감염이 나오자 방호복 업체 레이클랜드는 7거래일 만에 248%, 보호복 마스크 업체 알파프로텍은 5거래일 만에 219% 올랐습니다. 하지만 공포가 진정되자 레이클랜드는 3거래일 만에 37%, 알파프로텍은 같은 기간 47%를 반납했습니다. 여기서 에볼라와 코로나의 차이를 봐야 합니다. 코로나는 비말과 에어로졸을 통해 넓게 퍼졌고 무증상 경증 감염까지 포함해 대규모 반복 검사와 광범위한 백신 시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에볼라는 주로 증상이 나타난 환자나 사망자의 혈액, 체액, 오염된 물건과 직접 접촉할 때 전파됩니다. 증상 전에는 일반적으로 전염시키지 않는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처럼 전 인구를 반복 검사하는 시장이 생기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공포는 매우 클 수 있지만 진단과 치료의 영역과 시장의 크기까지 코로나와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제 오늘의 종목인 오라슈어 테크놀로지스, 종목 코드 OSUR을 등장시켜보죠. 이 회사의 오라퀵 에볼라 2.0 신속 항원 검사는 분디부교, 자이르, 수단, 타이포레스트 4종의 항원을 검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종인지를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 1세대 제품은 2019년 미국 FDA의 정식 시판 허가를 받았고, 미국 FDA 기준으로 에볼라 신속 항원 검사 가운데 최초이자 현재까지 유일한 정식 허가 제품입니다.
이후 출시된 2세대는 민감도와 생산 공정을 개선한 버전으로 감염병 비상대응 기술을 지원하는 미국 정부기관 바르다가 2022년부터 개발을 지원했습니다. 2세대는 의심 환자의 혈액과 사망 의심자의 구강검체를 검사합니다. 따라서 장내 과정의 체액 접촉이 주요 전파 경로인 만큼 사망자의 감염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는 기능은 현장 가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이 제품은 별도의 분석기 없이 30분에서 40분 안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지난달 7월 21일 FDA가 이 제품의 긴급 사용 승인, 즉 EUA를 내줬습니다. 그러나 이 승인에는 세 가지의 제한 사항이 존재합니다. 첫째, 일반인이나 무증상 접촉자, 공황 스크리닝용 검사가 아닙니다. 증상과 역학적 위험이 있는 의심 환자에게 숙련된 인력이 사용해야 합니다. 둘째, 검사 결과는 잠정적이므로 확진에는 PCR 같은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셋째, 분디부교 양성 성능 자료는 실제 콩고 환자의 검체가 아닙니다. 감염력을 없앤 둔디부교 바이러스를 혈액 50개와 살아있는 기증자의 구강검체 50개에 넣어 만든 조제검체였습니다. 두 종류 모두 50개를 전부 검출했지만 실제 환자와 아데리카 현장에서도 같은 성능이 나오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정도면 승인 발표 뒤 주가가 크게 뛸 것 같지만 이 회사와 기술의 지속적인 재평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장이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콩고가 유행을 공식 발표한 5월 15일 종가는 3달러였고 WHO는 이틀 뒤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6월 17일 로이터는 비상사태 선포 한 달 만에 확진자가 800명을 넘었지만 현장에는 인력과 구급차, 격리시설이 부족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날 OSUR의 주가는 52주 최고가를 찍고 4달러 47센트에 마감했습니다. 정작 에볼라 검사 긴급 사용 승인은 7월 21일 장 마감 뒤 나왔죠. 다음날 종가는 3달러 79센트, 8월 14일에도 3달러 84센트였습니다. 즉 에볼라 기대감은 승인 전에 일부 반영됐지만 이 UA 자체가 새로운 추세를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왜였을까요? 힌트를 찾기 위해서 과거 실적을 추적해봅니다. 1세대 제품은 2015년 혈액검사, 2016년 사망자 구강검체 검사에 각각 이 UA를 받았습니다. 2015년과 2016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판매한 금액은 합계 약 250만 달러였습니다. 연 매출 1억 달러가 넘는 회사의 가치를 재평가할 규모는 아니었습니다. 시장이 기다린 건 또 한 장의 승인서가 아니라 수량과 금액이 찍힌 발주서였기 때문이죠.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이번 분기 어닝에서 발표한 숫자를 보겠습니다. 오라슈어의 2분기 갭 기준 순이익은 624만 9천 달러, 주당 9센트였습니다. 1년 전 1969만 3천 달러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숫자 하나가 착시를 만듭니다. 회사는 매출이 약 10% 성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바로 전분기보다는 10% 늘었으니까요. 하지만 작년 같은 분기와 비교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매출은 3,120만 달러에서 3,060만 달러로 약 60만 달러 줄었고 상반기 전체로도 지난해보다 약 260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직전 분기의 바닥에서는 반등했지만 전년 대비 성장으로 돌아선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즉, 회복은 맞지만 아직 성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매출이 줄었는데도 흑자가 났습니다. 회사에 돈이 새로 들어온 것은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계산했던 돈이 사라지면서 생긴 흑자였습니다. 오라슈어는 2024년 12월 셜록 바이오사이언스를 인수하면서 이런 조건을 걸었습니다. 셜록의 성병 자가진단 제품이 2026년 말까지 FDA 허가를 받으면 옛 주주들에게 2천만 달러의 성공 보수를 추가로 지급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제품이 출시되면 매출에 따른 로열티도 주기로 했죠. 그런데 FDA와 논의한 결과 새로운 임상시험이 필요해졌습니다.
회사는 2분기 말 FDA 피드백을 반영해 허가 계획을 다시 평가했고 7월에는 현재의 510K 신청을 자진 철회했습니다. FDA가 제품을 거절한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임상시험 뒤 다시 신청해야 하므로 2026년 안에 허가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회사는 2천만 달러 성공 보수와 관련된 조건부 부채의 평가액을 낮췄고 출시 지연으로 미래 로열티 부채도 줄였죠. 두 효과를 합친 조건부 대가 부채 감소액이 2,257만 3천 달러였고 이 감소액이 회계상 이익으로 반영된 겁니다. 회계에서는 부채가 줄어든 만큼을 이익으로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통장에 현금은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지만 손익계산서에는 2,257만 달러의 이익이 생긴 겁니다. 한마디로 제품을 잘 팔아서가 아니라 앞으로 지급할 돈이 줄어서 난 흑자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FDA가 제품을 거절해서 흑자가 난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현재 신청을 자진 철회하면서 2026년 내에 허가가 불가능해졌고 그 결과 앞으로 지급할 돈이 줄어든 겁니다. 그렇다면 이 회계상 이익을 걷어내면 어떨까요? 회사가 일회성 항목 등을 제외해 계산한 농갭 기준 순손실은 약 1,380만 달러였습니다. 장부에는 흑자가 찍혔지만 본업에서는 여전히 적자를 낸 겁니다. 통장도 같은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올해 상반기 영업활동으로 빠져나간 현금은 약 2,380만 달러였습니다. 보유 현금은 1억 9,930만 달러에서 1억 6,060만 달러로 반년 동안 약 3,870만 달러 줄었습니다. 물론 이 3,870만 달러가 전부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은 아니지만 자사주 매입에 약 700만 달러를 썼고 설비 투자 등에도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결론은 분명합니다. 오라시어는 차입금이 없고 현금도 1억 6천만 달러 넘게 갖고 있습니다. 당장 돈이 떨어질 회사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에볼라 검사를 얼마나 팔아야 회사 실적이 달라질까요? 공급 가격과 제품별 마진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검사 한 개를 30달러에 팔았다고 가정하고 회사 전체 매출 총이익률 43.5%를 적용하면 검사당 실제로 남는 금액은 약 13달러 정도입니다. 오라시어의 2분기 농갭 기준 영업 손실은 약 1,474만 달러였으니 이 적자를 에볼라 검사로 메우려면 단순 계산으로 한 분기에 약 110만 건을 팔아야 합니다. 10만 건을 팔면 뉴스는 되지만 1,474만 달러의 영업 적자를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100만 건을 팔면 영업 손실은 크게 줄일 수 있지만 여전히 손익분기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200만 건을 팔아야 약 2,610만 달러의 매출 총이익이 발생되기에 회사의 분기 실적을 실제로 바꿀 가능성이 생깁니다. 물론 이것은 제품별 마진과 실제 공급 가격을 모르는 상태에서 회사 전체 마진을 적용한 단순 계산입니다. 판매가 여러 분기에 나뉘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필요한 수량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시장의 크기이죠. 8월 12일 WHO가 추적하던 접촉자는 2740명이었습니다. 손익분기에 필요한 110만 건은 이 숫자의 55배입니다. 게다가 오라퀵 2.0은 무증상 접촉자나 일반인을 반복 검사하는 제품도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환자 검사만으로 100만 건이 넘는 판매량을 만들기는 어렵고 여러 국가의 대규모 비축과 국제기구의 일과의 구매 계약이 함께 나와야 가능한 숫자입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10만 건은 뉴스가 되고 100만 건은 적자를 줄입니다. 회사 실적을 바꾸려면 100만 건을 훌쩍 넘는 발주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테마를 지켜보며 주식 구매를 고려한다면 4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실제 구매 계약입니다. 수량, 단가, 납품 일정이 공개된 CDC 바르다, 국제기구 또는 현지 정부 발주해야 합니다. 둘째, WHO나 콩고 보건당국의 조달 검사 알고리즘입니다.
8월 7일 기준 WHO의 분디부교 바이러스 진단기기 긴급 사용 목록에는 핵상검사 제품만 올라가 있었고 항원검사인 오라퀵 2.0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시 WHO가 신청을 받은 대상 자체가 핵상검사였기 때문에 이를 오라퀵 2.0이 성능심사에서 탈락한 것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고 WHO나 콩고 보건당국이 이 제품을 현장 보조검사로 채택하는지 그리고 실제 조달 계약이 나오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셋째, 이번 유행의 실제 환자 검체로 확인한 현장 성능 자료입니다. 넷째, 본업입니다. 다음 분기 매출의 전년 대비 성장, 매출 총이익률, 농갭 기준 영업 손실과 영업 현금 흐름을 보셔야 합니다. 이제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에볼라 확산과 유행에는 승인된 백신과 특이 치료제가 아직 없습니다. 오늘 소개한 오라슈아가 둔디부계형을 검출하는 실제 제품과 미국 FDA 긴급 사용 승인을 가진 회사이죠. 과거 1세대 관련 매출은 약 250만 달러였고 2세대도 판매 수량과 계약 금액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월가의 미아들의 한 줄 평입니다. FDA의 긴급 승인은 뉴스입니다. 뉴스가 아니라 발주서가 확인되어야 매출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잔고의 흑자와 통장의 현금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계약 없이 주가가 20%, 30% 오른다면 실적이 확인된 것이 아니라 공포와 기대에 가격이 붙은 것입니다. 2014년이 보여줬듯 그렇게 붙은 가격은 사흘 만에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난 테마주와 회계 숫자를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월가가 외면한 이야기주에서 진짜 숫자를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월 16일 집계로 이미 2,300명이 넘는 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행이 하루빨리 통제되고 현장에 필요한 진단과 치료 자원이 충분히 공급되기를 바랍니다. 월가의 미아들이었습니다. 빅테크 말고 성장주